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연금저축 ISA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ETF가 수백 개는 되다 보니 도대체 뭘 고르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디선가 추천받은 걸 무작정 사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좌는 별로 변한 게 없고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단 3개의 ETF만 꾸준히 담아도 계좌 수익률은 물론 노후 준비까지 든든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실패 확률이 낮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ETF 3가지 조합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단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보유 중인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앞에서 ETF 딱 3개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딱 3개면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TF는 하나의 종목 안에 이미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자산이 담긴 바구니형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 한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에 모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한 주로 미국 전체 시장에 참여하는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ETF 3개만 잘 선택을 해도 실제로는 수백 개의 주식, 다양한 산업, 글로벌 자산군에 동시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ETF 종류를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분산이 아니라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미국 대형주 ETF, 미국 테크 ETF 등 이런 종목들로만 포트를 구성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본인은 다양한 ETF를 담았으니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위 대형 기술주들이 중복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하나의 자산군에 과도하게 집중된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일 수 있습니다. 진짜 분산은 종목 수가 아니라 다양한 자산군과 투자 전략에서 나오는데요. 종종 투자 종목을 수십 개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어렵고 리밸런싱 기준도 모호하고 계좌 내 전체 투자 전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처럼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계좌라면 구성은 단순히 하되 투자 목적에 맞게 잘 설계된 포트폴리오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ETF 3개 조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을 불려주는 코어 자산인 성장형 ETF가 들어가야 하고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든든 자산인 배당형 ETF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이 급락했을 경우 계좌를 지켜주는 안정자산이죠. 안정형 ETF도 반드시 편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각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형입니다. 성장형에는 S&P 500 ETF를 추천드립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ETF죠. 글로벌 경제의 중심인 미국 증시에 상장된 시총 상위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ETF이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는 물론이고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소비재 등 주요 섹터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 하나만 담으셔도 미국 경제 전체에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세계 경제와 미국 증시를 가장 잘 대표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ETF는 과거 수익률로 검증된 장기 투자용 자산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8에서 10%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정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회복을 해주었죠. 최근만 봐도 관세로 시장이 폭락했었지만 지금 다시 S&P 500은 6천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 손실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또한 개별 주식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덜 흔들리는데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우량한 주식이지만 이런 종목들도 뉴스나 실적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반면 S&P 500과 같은 ETF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급격한 폭락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덜 불안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들고 가기가 훨씬 쉽고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도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이 종목은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로 절세 계좌에서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고요. 이런 절세 계좌 안에서 매달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할 경우 세금은 줄이고 복리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미국 직접 투자보다는 절세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는 대표적으로 4개 상품이 있는데요.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상품입니다. 여기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품은 타이거 미국 S&P 500 ETF입니다. 실비용을 한번 비교해보면 역시나 타이거 미국 S&P 500이 0.1243%로 실비용이 가장 낮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다 가장 높습니다. 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수익률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지난 3년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코덱스 미국 S&P 500이고요. 최근 수익률도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타이거 혹은 코덱스 상품 중에서 본인이 더 끌리는 종목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당령에 담을 상품은요. 바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혹은 국내 배당 성장 ETF입니다. 이 배당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는데요. 연금저축은 언젠가는 우리가 인출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는 구조라면 계좌를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ETF를 급하게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장주로만 계좌를 꾸렸다가 내가 딱 은퇴를 하고 돈을 인출해야 하는 시점에 그때 하필 시장이 폭락했다면 심리적으로 이때 매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배당형 자산이 계좌에 들어가 있다면 일정 부분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테고 시장이 조금 출렁이더라도 이 현금을 인출해서 쓰면 되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는데요. 투자를 오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많은데 본인의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면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배당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든든하고요. 실제로 많은 리서치에서 배당 ETF를 담고 있는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매도율이 낮고 장기 투자 지속률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배당 역시 복리 효과를 키워줍니다. 배당금을 수령해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 매년 배당을 받을 금액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요.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하고 더 많이 받아서 또 더 많이 재투자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산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이 성장하는 주식이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더 빨리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 중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상품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입니다. 최근에 웬업스의 개편 이슈로 인해서 이 미배당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꽤 괜찮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실비용이 가장 낮은 상품 타이거 상품이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다른 종목들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수익률 면에서는 에이스의 상품이 근소한 차이로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배당 성장 ETF이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상품은 플러스 고배당주 상품입니다. 두 번째,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세 번째 코덱스 은행이고요. 그리고 국내 배당 성장에 어울릴 만한 종목도 하나 같이 들고 와봤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상품이고요.
슈드의 투자 전략을 한국 주식시장에 적용한 한국판 슈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상장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보시면 대장주라고 불리는 플러스 고배당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조만간 이 두 개 상품을 제대로 비교하는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주 수익률을 보시면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의 성과가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정말 3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빨간불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로 안정형에 담을 상품은 바로 CD 1년금리 혹은 머니마켓 액티브 ETF입니다. 이런 안정형 ETF는 시장 하락기에도 계좌를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요. 증시가 급락했을 때 대부분의 주식형 자산은 손실이 나겠죠.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잘 흔들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성을 줄이고 하락장에서도 심리적으로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겠죠. 이런 ETF는 파킹형 ETF, 금리형 ETF라고도 불리는데요.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요. 언제든 매도해서 주식형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굴릴 곳이 없는 자금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대기자금 여기에 넣어두시면 좋겠죠. 대표적인 금리형 ETF 4가지 상품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품은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합성 종목입니다.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합성 종목이 실비용이 가장 낮은 모습이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입니다.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보면 CD금리 상품보다는 머니마켓 액티브의 상품 성과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CD금리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나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머니마켓 액티브 상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추천 다음으로 또 많이 받는 질문이요. 지금 사기엔 고점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 사야 할까요?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조정인지 아무도 모르고요. 사실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매수 타이밍, 언제 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루 이틀 투자하고 돈을 뺄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내 노후를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때문에 장기 투자와 적립식 투자 이 조합이라면 매매 타이밍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 설령 고점이라 할지라도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변동성과 리스크 모두 다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 오히려 이 타이밍을 맞추려 하다가 아예 진입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단 시장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야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갈 때 그 흐름을 같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달 월급날 미국 S&P 500 ETF를 30만 원씩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장형 ETF에는 미국 S&P 500을 담으시면 되는데요. 나는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인 걸 원한다. 아직 나이가 젊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나스닥 100을 담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배당형 ETF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국내 배당 성장 ETF 담으시면 되고요. 안정형 ETF에는 CD 1년금리 머니마켓 액티브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ETF의 비율은 본인의 투자 성향, 투자 목적, 나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아주 간단하게는 나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성장형 ETF의 비중을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낮추시면 되겠죠. 혹시 더 자세한 구성이나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똑재전자책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종목을 담을지 모르겠다 였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쉽고 알차게 또 좋은 종목 있으면 유익한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재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